함께 살지만 고독하게 사는 게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핵심이잖아요. 너무 넓은 집에 혼자 사는 건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이거는 감옥입니다. 완벽한 감옥이에요. 이사할 때 뭘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사를 꼭 가야 된다면 근처로 가셔라. 이런 극강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전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말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요양원이나 전원주택으로 가고 이거 다 좋은데요. 제 집에서 늙고 제 집에서 살다가 제 집에서 돌아가길 원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60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직 여전히 젊고 왕성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린 스스로 알고 있어요. 아, 내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더 달라질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도 하지만 주변을 통해서도 알고 내 몸의 직접적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어디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면 그냥 살던 집에서 돌아가시면, 그리고 살던 집에서 지속적으로 사시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나의 익숙한 환경, 또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 내게 가장 편안한 지리적인 특성, 이런 많은 것들이 나한테는 안정감도 주고 앞으로 예측을 하게 하잖아요. 아, 내 주변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신다면 나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변수가 생겨요. 때로는 안타깝게 이혼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이들이 출가를 하면서 혹은 독립을 다 해가면서 텅 빈 집이 나 혼자 있기 너무 어렵고 두 부부가 살기엔 유지비도 너무 많이 들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집이 나이 들어 살기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보고 우리는 이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사할 때 뭘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도시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이 필요해. 그럼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늘 좀 조용하고 좀 고즈넉하고 그다음에 새소리가 들리면서 앞에 풀도 좀 키우면서 그렇게 사계절의 변화를 보는 게 내 인생의 정말 로망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고 난 그게 꼭 필요해. 그렇다면 그쪽 지역에 가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혼자 살아야 돼. 혹은 부부끼리 같이 사는데 적어도 주변에 관련된 교육 인프라 같은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가 조금 더 많이 구축되어 있는 곳에 가시면 되겠죠. 그래도 한 번 또 꼭 이사를 가야 되고 그래도 가장 적정한 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전 두 군데를 좀 권해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 돈이 있는 분, 그리고 또 하나 돈이 없는 평범한 분들. 그럼 돈이 있는 분들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그냥 아무 데나 사세요. 아무 데나 살아도 자식들도 열심히 찾아오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도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그 집에 넘치기도 할 거고 필요한 건 사람 불러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 집에 살면서 사람 부르면 되는데 이사를 꼭 가야 된다면 백화점 근처 가시길 좀 권해드려요. 백화점은 기본적으로 유비쿼터스입니다. 다 있어요. 문화센터도 있고요. 먹을 때도 있고 살 것도 있고 윈도우 쇼핑할 것도 있고 주변에 인프라도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대부분 백화점 주변에는 지하철이 있거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이 그 앞에 있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그 안에 있고 한 번쯤 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주변에서 내가 짧은 시간 그 동선 짧게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싶다. 백화점 좀 권해드리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평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복지관 근처를 좀 권해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운영하거나 나라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 제일 먼저는 교육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는 뭐 적게는 50개, 많게는 150개까지 있는 기관들이 있고 우리가 옛날에 뭐 취미생활만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AI와 관련된 것, 스마트폰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스포츠 댄스와 같은 활동도 들어가 있고요. 새롭게 내가 연기를 하거나 연극을 해보겠다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물리치료실이 있는 곳도 있고요. 머리도 2,000원에서 5,000원 사이면 다 깎습니다. 다 전문가들이 와서 깎아주고요. 거기다 내가 혼자 있다 그러면 내가 독거노인이라고 복지관에서 일일이 다 저에 대한 생사를 다 살피고 어려운 시점에는 병원에도 함께 또 가기도 하고 말벗 도우미도 함께 보내주기도 하고 어디 그뿐인가요? 거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잘 돼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을 하면서 내가 시민으로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경험하게 해주거든요. 교육도 있고 돌봄도 있고 영양사가 있는 점심 식사를
굉장히 싼 가격에 내가 또 먹을 수도 있는 거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극강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전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기는 거의 또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60 이상 되신 분들 워낙에 많이 다니시고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요새는 문호를 많이 열어서 여러 세대가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할 수 있으면 복지관 근처로 가셔라. 당연히 복지관에서 셔틀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지관에 딱 옆에 붙어 살지 않다 하더라도 금방 1km 이내에 좀 살고 있다면 1km 정도 우리가 걸어서 오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것마저도 저는 운동이 된다고 생각해요. 또 무엇보다 복지관에 오시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 또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또 만날 수 있고 서로 간에 좋은 연대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노년기에 저는 가장 적합한 곳이 복지관 근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를 할 때 전 집 주변에 꼭 있어야 되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변에 이웃이 있다는 건 서로 심리적인 의지도 하고 실질적인 의지도 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좀 근처에 좀 사람이 있어야 된다. 물론 좋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나쁜 이웃은 범죄자보다 더 무섭습니다. 대신 괜찮은 사람이면 별 문제 없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예의 지켜가면서 다소간의 불편은 조금 감내하더라도 그래도 좀 주변에 꼭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주변에 운동시설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처에 산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요새는 각 시도 지자체마다 길거리나 아니면 공원 같은 데 가보시면 무료로 운동시설 많이 해놨잖아요. 그런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반드시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적어도 의원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의원이라고 한다면 여러 병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정의학과는 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정의학과는 내과, 외과 뭐 이런 모든 측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진을 해주는 곳인데 우리나라가 주치의라는 개념이 사실 없잖아요. 원래 가정의학과가 주치의 개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최소한 감기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든 뭐든 기본적인 검진은 해주고 필요하다면 진료 의뢰서도 써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2차 진료기관이나 혹은 3차 진료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집 주치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병원이 좀 있고 거기 한 곳을 꾸준히 좀 다니셔서 여러분들의 병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고 당연히 그 근처에 약국도 있어야 됩니다. 약국은 우리가 꼭 아프다고 해서 병원만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잔기침이나 간단한 것들 뭐 밴드를 산다 하더라도 이거 다 우리가 약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국은 단순히 약만 파는 곳이 아니고요. 내가 먹고 있는 다양한 약들에 대해서 여러 관련된 분석도 해주고 분류도 해주고 빠진 영양제나 이런 건기식과 관련된 여러 조언도 해주니까요. 약사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시고요. 가정의학과나 아니면 뭐 내과라든지 이런 가까운 근처에 병원이 있으시면 그 병원의 의사하고도 좀 잘 지내시는 거 여러분 스스로의 안정감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을 살펴보셨을 때 꼭 가까운 의원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이를테면 실버타운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실버타운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 그래 나 혼자 혹은 우리 부부가 그래도 우리 노년기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한 각종 도구들 다 있고 그러면서 나랑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실버타운에 가가지고 여러 지지들 받고 또 도움도 받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거 좋을 것 같아. 전 그렇다면 실버타운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 노인들만 있는 데는 좀 별론 것 같아.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실버타운을 가기 조금 어렵겠죠. 최근에 노인주택이라는 게 있어서 노년기를 살고 있는 분들이 살기에 힘들지 않도록 이를테면 여러 안전바라든지 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길을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무장의 곳, 노베리어라고 부르는 문지방 이런 요소들을 제거한 이런 집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실버타운을 가든 아니면 노인주택을 가든 내가 그쪽이 마음에 들고 이런 시설이 좋고 이런 환경이 괜찮다. 그러면 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노인들하고만 있는 건 좀 별로야. 그러면 내 집에 그냥 살거나 아니면 여러 뭐 주상복합이나 이런 곳은 내 여러 인프라들도 많이 있으면서 동시에 젊은 사람도 살고 나이 든 사람도 살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기억하실 건 우리가 아파트나 주상복합 이 도시에 있는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웃을 고려하시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요새는 이웃끼리 인사도 잘 하지 않고요. 또 이웃이 있더라도 사실 그 이웃이
누군가 배를 누르면 침범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함께 살지만 고독하게 사는 게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핵심이잖아요. 다만 이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그 안쪽에 대부분의 것들이 다 있으니까 마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카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병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운동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약국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면서 또 많이 보면서 이런저런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아파트보다는 좀 주상복합을 좀 권해드립니다. 아파트 좋아하는 분들은 아우 난 아파트야. 전원주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우 역시 전원주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으면 두 채가 다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은 전원주택은 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고요. 무엇보다 벌레를 또 무서워하고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저는 청각이 되게 예민한 편이라 바스락 소리만 나도 잠을 깨는 사람이라 좀 겁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겁쟁이는 전원주택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 실제 우리가 전원주택에 대해서 굉장한 로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산세 좋고 또 공기 좋고 잔디 깔려 있고 그다음에 새소리가 아침마다 들리고 그렇게 가끔 뒤에 있는 산에 산책을 나가고 진짜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지는데 문제는 전원주택은 결국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리는 여러 차원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잔디 깔려 있는 집에 잔디가 예쁘려면 그 잔디를 가꾸는 사람은 거의 시커멓게 살아야 돼요. 잔디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가꿀 뿐이죠. 그리고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주택이에요. 고장나면 고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서울 도심의 아파트에 살던 분들은 관리실에 연락하면 관리실에서 직원이 나와서 이래 고쳐주고 저래 도와주고 하지만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아서 그게 뭐 태양광이 됐든지 아니면 전기가 됐든지 아니면 배선이 됐든지 아니면 뭐 배수로가 됐든지 아니면 화장실이 됐든지 간에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사람을 부르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고요. 또 불러서 매번 하자면 돈은 또 많이 들고 이래서 내가 이걸 저걸 좀 고쳐보고자 하지만 고치는 게 내가 손이 뭐 잘 고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면 이 세상에 맥가이버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막 고치는데 나중에 더 커지고 더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진짜 큰 공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거저거 좀 고치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전원주택 가셔도 되고요. 나 그리고 뭐 약간 고독해도 괜찮아 이렇게 자연과 맞닿아 살고 싶다 그럼 가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 말리겠어요. 다만 꿈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뭐냐면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 덜렁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그게 뭐 읍면이든지 간에 어디에 소속이 되거든요. 지역분들이 배타적이지 않은지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원주택에 살 때 막상 갔는데 나는 사람이 많은 곳에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잠깐 갔다 오는 그 기쁨에 전원주택을 덜컥 사신 분들 계시거든요. 외로워서 앉아서 울고 계신 분들 며칠 살지도 못하고 몇 달 살지도 못하고 올라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백해복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 백해복해라는 건 뭐냐면 베이케이션, 내가 방학, 휴가, 보케이션, 직업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정말 원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치 아르바이트처럼 단기로 이렇게 해보는 걸 우리가 백해복해라고 부르는데 백해복해처럼 그냥 무작정 좋다 생각해서 그 지역에 가서 땅 사고 집 사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월세 내고 아니면 1년에 얼마 연세 이렇게 해도 내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빈집들도 많이 있고 세놓는 곳도 많이 있으니까 가셔서 이곳저곳 보셔서 이 동네면 참 내가 괜찮겠다 싶은 곳에 연세를 좀 내시고 사계절이 2번은 지나가 봐야 됩니다.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 가는 게 아니고요. 가셔서 주말마다 지내보시고 또 휴가 때마다 가서 지내보시면서 각 계절마다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조달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동네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은 어떤 것인지 이게 또 해결 가능한 것인지 그게 내 몸하고도 맞는지 내 정서하고도 맞는지 내가 내 환경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2년 정도는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에 실질적인 이사를 하셔서 거기에 살아가신다면 내 집같이 편안하게 사실 것이고 잘 적응하며 사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꿈꾸던 전원주택의 로망을 이루실 거라고 봅니다. 고층 아파트가 사실 땅에서 좀 높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편리한 점도 있고 뷰가 잘 확보가 돼서 좋은 점도 있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감옥입니다. 완벽한 감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아파서 지금도 계단 몇 개 내려가는 것도 어려운데 엘리베이터 문제 생기면 정말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이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명호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보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거 또 고층 자체가 주는 두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은 너무 고층은 제가 좀 무서워해요. 제가 보기보다 엄청 겁쟁입니다. 그냥 얼굴 봐서는 소도 때려잡을 것 같지만 겁이 좀 많은 편이라 약간 위에서 약간 어른어른한 느낌이 있는 분들은 사실 밖을 만끽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겠지 하겠지만 그게 익숙해지지 않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시는 거 진짜 저도 좋고 한 번쯤 살아보고 싶었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새 아파트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뭐 살다 보니까 다 낡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렇게 그 산무더기처럼 생긴 아파트입니다. 산무더기처럼 생겼다는 건 뭐냐? 아래는 넓고 위는 약간 좁은 형태예요. 저는 그 가운데 중간층에 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좀 저층이죠. 저층에 살고 있는데 이유는 다 간단합니다. 불이 나도 뛰어내릴 수 있도록,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공포가 제 집을 선택하게 한 거예요. 사람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고 선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고층이 내 선망이었다?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신에 살아보다 보면 이런 점이 있는데 라고 하는 걸 내가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후기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버 카페들 많이 있는데 그중에 고층에 사는 분들이 좋은 점이 뭔지 또 어려운 점은 뭔지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점이 어떤 것인지 쫙 들어보신다면 이게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정보를 통해서 대리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는 크면 클수록 좋고 넓으면 넓을수록 좋았는데 그거는 돈 있고 청소해 주는 분이 있으면 넓은 집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든다는 건 둘이 살거나 이제 혼자 사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연어족처럼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너무 넓은 집에 혼자 사는 건 이건 마치 뭐냐면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시면 되겠지만 나이가 들면 저는 약간 아늑한 집이 좋지 않을까 싶고 아늑하다는 건 평수를 조금 더 줄여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일단은 다리가 아파서 옛날처럼 청소할 수도 없고요. 비용이 옛날 같지 않아서 사람을 그렇게 마음 놓고 쓰기도 좀 쉽지 않아지는 게 노년기입니다. 그거 상관없다면 뭐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면 내가 청소를 하기 이제 힘들다 생각하면 저는 집을 줄일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 저는 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청소하고 밥 해 먹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다 싶을 정도의 크기는 사람마다 달라요. 건강에 따라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활동성에 따라 에너지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최소의 공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복지적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적어도 이 공간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넘어지거나 혹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고 휠체어가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저는 그걸 최소 10평 정도라고 봅니다. 이건 뭐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고 생각하는 분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10평 정도 되니까 원룸 정도 되고요. 요 원룸 정도 되는 공간에 휠체어는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을 진입할 수 있어야 되고 화장실에 진입했을 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혹은 씻고 다시 휠체어에 올라서 나올 때 이렇게 돌아서도 다시 나올 수 있는 이 공간이 보니까 10평 정도의 공간과 10평 정도 안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작고 크게 개보수가 필요한 순간도 있겠지만 노년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 중에는 이런 휠체어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휠체어가 돌아가고 휠체어가 넘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면 웬만한 사람들은 또 내가 나이 들어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공간이 조금 더 넓고 그런 필요 공간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최소 그래도 10평 정도는 생각하시고 그 이상의 공간에서 좀 사시면 좋겠는 게 너무 좁으면 우울해질 수 있고요. 또 너무 좁은 공간에 있을 때는 오히려 물건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정리되지 않은 그 상황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꽤 있고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안전봉, 벽에 안전대 같은 게 좀 설치를 하면 좋거든요. 어지럼증이나 아니면은 뭐 다리를 다치거나 혹은 관절에 위험 혹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또 설치하고 나면 복도 같은 데가 또 조금 더 좁아져요. 이런 것들 좀 고려하셔서 할 수 있다면 10평은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쪽으로 뭘 해라. 현관은 서쪽으로, 뭐 베개는 침대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피해야 될 거는 비위생적인 환경은 좀 피하고 범죄 우려가 큰 그런 집은 좀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눈은 잘 안 보이는데 귀는 예민해져요. 그래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 곳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왜 예민해지냐면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데 주변에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작은 소음에도 민감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민감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민감성이 증가하는 데다가 우리가 보통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보통 혐오를 가져옵니다. 혐오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혼자 머물다 보면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여지를 또 갖지 못하고 이러다 보면 배타성이 커져요. 그 배타성이 때로는 층간소음과 같은 불편한 상황과 맞닥뜨리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거나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시끄럽게 굴어놓고서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해? 그러면서 윗집하고는 다음 생에도 안 만날 것처럼 아주 공격적인 관계로 접어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심화되면 이걸 우리가 혐오라고도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위에 사는 사람이건 그게 나에게건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귀가 민감해질 수 있고 혼자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민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층간소음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